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제3장 홍길동 대작전. 나를 죽이려던 적을 생포하다. 작전 계획. 백마구사단 28년대는 군사도로 확장을 목표로 한 오작교 작전을 성공리에 끝내고 약 3개월 후에 홍길동 작전을 하게 되었다. 작전의 목적은 오작교 작전 때 확보한 지역 안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확장한 군사도로와 지역을 아군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에 의하면 그 지역 내에는 월맹군 95연대 5대대와 신병훈련소가 있으며 주력군인 H-40중대와 DK 3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밖에 nin항마을, nin호와 서남 쪽에는 18B연대 8대대와 C-1, C-2, C-3, C-4, T-88중대, T-548중대의 제301소대, 그리고 후방을 지키는 베트콩들이 있는데 이들은 82mm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들은 오작교 작전 때 많은 병력을 잃고 보복 작전을 위해 다시 병력 보충을 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작전을 위해서는 모자란 군수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콩들은 양민들을 괴롭히며 마을에서 의약품과 식량들을 조달받으려 했다. 그래서 한국군은 1967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베트남 중부 푸엔성과 칸호아성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맹호사단 4개 대대와 백마구사단 6개 대대가 투입된 대작전이었다. 백마구사단장인 박현식 소장은 28연대장에게 1, 2단계 작전을 맡기고 29연대장에게 3, 4단계 작전을 맡겨 홍길동 작전을 지시했다. 28연대를 중심으로 29연대는 포위망을 형성하여 점점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압축하여 수색작전을 해갔다. 28년대 2대대는 반호아 마을 북쪽에서 압축하면서 수색작전 지역을 좁혀갔고 1대대는 홍길동 작전 목표지인 수원선 마을 동북쪽 2km 지점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라고 이영우 대대장이 명하였다. 그래서 1대대에 속한 우리 3중대도 민중대장의 통솔하에 654 고지인 나이닥산의 산악지역에 투입되었다. 1소대는 소대장이 바뀌어 이 작전은 최인남 소위가 지휘하였다. 출동. 1967년 7월 9일 홍길동 작전이 시작된 첫날이다. 헬기나 도보로 적의 기지에 들어가는 첫날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긴장된 다. 아군이 완전하게 기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대는 헬기를 타고 654 고지 나이닥 산에 랜딩했다. 아열대 정글이 무성하여 한두 아름씩 되는 나무들이 밀림을 이루어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헬기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 짙푸른 봉우리들이 마치 꽃봉우리처럼 보여 뛰어내리고 싶도록 폭신폭신하게 보였는데 막상 내려서 보니 정글 밑에는 무섭도록 열대림이 무성했다. 길도 없는 정글 속을 발로 밟고 몸으로 비비며 뚫고 가야 하니 맨 앞 천병은 진땀을 빼고 초긴장하여 죽어난다. 그래도 뒤에 오는 사람은 앞 사람이 밟아 길이 나 있어 발 고생도 덜하고 긴장감도 덜했다. 온종일 수색 작전을 했으나 한 명의 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작전 첫날이라 지역도 낯설고 아주 긴장되었던 하루였다. 해가 지는지 밀림 속이 어두워져 갔다. 낮에는 수색 작전, 밤에는 이동하는 적들을 잡기 위해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최 소장은 분대장들을 불러 야간 근무 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우리 연대 작전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날 작전 중 포 지원 시 5인 사격으로 인해 1대대원 7, 8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렇게 작전 중에 안전사고가 잘 발생한다. 연대 수색 중대는 적 2명을 발견하고 그들이 사격을 가하자 아군도 집중 사격을 하여 결국 적 2명을 사살했고 총 1정과 소총 1정을 노획했다는 작전 정가를 전해주었다. 소대장은 틀림없이 적은 산악지역으로 붙을 것이니 철저히 수색하고 경계도 완벽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매복 작전 철저하게 할 것, 2인 1조로 근무 설 것, 안전사고 조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리는 큰 돌을 이용하여 은폐물로 삼고 크레모아와 조명 지뢰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밀림 속의 모기 등은 여전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새우잠이라도 자게 되니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진다. 이 매복지도 전쟁터 사나이들의 보금자리, 창조주가 지은 안식처인 것이다. 전선의 그 깊은 밤, 지루한 근무 시간을 메우기 위해 병사들은 명상하거나 고향 생각을 떠올리거나 옛 추억에 사로잡히게 된다. 800개를 베고 밀림 속으로 비치는 별들을 쳐다보며 잠이 들 때까지 옆 전우와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다. 바람소리는 밀림을 빠져나가느라 몸부림치며 윙윙 거린다. 여기저기에서 나는 포소리와 총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뜨린다. 이 전선의 밤에 그래도 자유로운 몸이 있다면 새들이다. 아군이나 적군을 막론하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듯 소쩍새는 밤을 새워 울었다. 처량하게도 슬피 우는 소쩍새의 그 소리는 밀림 속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의 혼이 서글피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렸다. 이 음침한 밀림의 숲에서 혹은 마을과 대지에서 치열했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죽어갔다. 참으로 참혹한 해골의 골짜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두견새가 울고
넋을 달래는 올빼미가 울만했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다. 동물들은 물고 뜯다가 지치면 그만하지만 사람들은 지능이 발달되어 총을 만들고 포탄을 만들어 잔인무도하게 인간을 죽여 없앤다.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본래부터 원했던 소원도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서로 미워하다가 싸우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세운 인간의 계획이다. 결국 그 행한 대로 받고 신의 형벌까지 받고 후회한다. 아멘.